안녕하세요, 코리아 백스트리트입니다. 자, 오늘은 GTX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영상 만들었고요. 부제가 이제 상술과 정치를 걷어내고죠. 요 부제를 왜 썼냐면 간단합니다. 그 부동산 상담하다 보니까 GTX 굉장히 오해 아닌 오해도 있고 또 궁금증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GTX 관해서. 그래서 그거 이제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그거를 제가 막 메일로도 문의가 많은데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리고 요걸로 이제 대체를 하려고요. 사실 지주택 문의 밀린 것부터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GTX에 관한 문의는 그 이전부터 많았고요. 그리고 제 채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주택 전문 채널이 아닙니다. 예. 그 어쩌다 보니까 이제 지주택 영상이 많은 거죠. 그 많은 거고, 사실은 이런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좀 공유하려고 좀 만든 채널인데, 그냥 예 어쩌다가 어쨌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바로 넘어갈게요. 각설하고 어 예비 타당성 보고서, 이거 줄여서 예타 보고서라고 하는데, 이 예타 보고서 처음 GTX 관련한 예타 보고서는 이제 2014년도에 이제 나왔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국토부에서 뭐 또는 지자체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만든 보고서가 있을 건데, 우리가 이제 예타 보고서를 왜 보냐라고 하면은 사업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주 전문적인 분들, 여기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계신 분들이 아주 그냥 수년간의 노력 끝에 요 분석 보고서는 2010년 분석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3, 4년 걸린 거죠. 여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분들이 이거를 기획재정부에 이제 제출해서 이제 여기서 재정부에서 채택을 해서 이제 공개된 예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600페이지가 넘어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치셔도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는 방법은 쉽지는 않아요. 목차만 20페이지가 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또 예타가 뭔지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예타라는 건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건 국가재정법 제38조에 근거한 조사입니다.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총 사업비 500억 중 국가재정 지원 300억 이상이 투입되는 일정 사업을 대상으로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업 확정 전에, 야 너네 삽 뜨기 전에 돈 우리 국세에 많이 들어가니까 조사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국가재정법에 근거했다. 그러면 주관부서가, 주무부서가 기획재정부, 기재부겠다. 느낌이 오시죠? 예타보고서 볼 때는 포인트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GTX 뿐만 아니라 모든 예타보고서를 보실 때 적용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성 분석 결과. 이거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B 나누기 C,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보다 클 때, 자 B는 이제 benefit, 총 수익, C는 cost, 총 비용. 총 수익을 총 비용을 나눴을 때 1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본 거죠. 그랬을 때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라고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이것만 확보하면 안 되고 AHP 분석상 타당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AHP 분석이란 건 뭐냐면 계층별 뭐 분석 요인 뭐 이런 거예요. 뭐 애널리틱 하이어라키 뭔데, 뭐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경제성만 따지지 않잖아요. 어떤 사업할 때 뭐 지역 낙후도 개선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성, 지역에 미칠 영향, 뭐 이런 거, 교통 절감 편익, 뭐 이런, 뭐 교통 비용 편익,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다 이제 지수화해요. 막 여기는 막 설문조사도 들어가요. 막 심지어 지수화한다는 게 뭐냐? 숫자화한다라는 거죠. 이런 주관적인 거를 숫자화해서 0.5보다 커야 돼요. 숫자화한 그 평균 값이. 그러면 AHP 분석상 타당성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수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럼 이 두 가지를 확보해야 사업이 타당하다라고 이제 예타 보고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수백 페이지를 다 보시기 힘들면 이런 방법부터 해서 이게 보고서에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GTX 넘어와 볼게요. GTX 왜 하냐? 굉장히 길게 쓰셨어요. 보고서 봐도 굉장히 멋있고요.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복잡하니까.
예. 있긴 해. 있어도 복잡해. 꽉 막혀. 특히 2기 신도시 사시는 이제 분들이 고통을 많이 호소하시죠. 저기 동탄이나 김포 이제 한강 이쪽 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잖아요. 그 김포 골드라인은 또 한때 김포시장 니가 타봐라 이런 캠페인도 했잖아요. 그래서 김포시장님이 타보시고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되게 멋있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가 신도시 이걸 굳이 넣은 이유는 이분들이 특히 2기 신도시 분들은 아마 광역교통 그 시설 분담금 아마 들어가셨을 거예요. 분양 받을 때. 예, 혹시 있으시면은 아마 공감이 가실 겁니다. 예, 그게 이런 데 쓰이는 겁니다. 예, 이런데. 그러니까 사실 이 GTX는 최대 수혜자는 이제 신도시 분들이에요. 신도시 분들. 그리고 GTX는 빠릅니다. 빨라요. 평균 시속이 100이에요. 제가 어디 영상이었죠? 어떤 홍보 블로그에 GTX는 200km로 달립니다 라고 하는데 사고 나요. 네, 사고 나고요. 200km는 열차 최대 속도고요. 평균이 시속 100이고 구간마다 다 달라요. 어떤 데는 130, 110 막 이래요. 그거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사유지 지하를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라는 건 개인이 소유한 땅이니까 사유지 지하를 통과하는데 A노선 같은 경우는 80% 정도, B노선은 60% 정도, C노선은 50% 정도가 사유지를 통과하는데 40에서 50m 사이를 통과합니다. 이거 깊은 겁니다. 우리가 타는 지하철은요, 한번 확인해 보니까 뭐 10m 또는 20m고 제일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 중에 서울에 있는 거에 전국 말고요.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 중 제일 깊은 심도가 숭실대역. 그게 40 몇 미터였어요. 그거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GTX는 기본 40에서 50m예요. 들어가는 심도가. 기존 노선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대심도라는 말도 써요. 대심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괜히 대심도가 아닙니다. 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사유지를 저촉이 불가피하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의 반발도 있겠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최초 분석 시점은요 2010년이에요. 오래됐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분석 범위 기간은 40년인데 요거는 GTX 예타 보고서 4개가 모두 분석 범위 기간은 40년으로 잡아요. 그래서 어떤 보고서를 보시든 이 보고서는 분석 시점부터 약 40년을 기점으로 한 거다라고 보셔도 돼요. GTX는. 왜냐? 최대 사용 내구 연한이 40년이에요. 물론 25년이 지난 후부터는 5년마다 안전정리 진단 비용이 들어간다. 이걸 반영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쓸 수 있는 데까지 쓴다.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그게 40년이라는 거예요. 뭐 어렵게 말하면 뭐 잔존 가치가 0이 되는 순간까지죠. 뭐.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냥 반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요분은 아마 청담동 주민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작년 5월입니다. 엄청 오래된 게 아니에요. GTX-A 청담동 구간을 뭐 올림픽 대로를 따라가는 식으로 변경해라 라고 이제 시위하시다가 이제 좀 다치신 것 같아요. 별일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좀 TMI 좀 몇 가지 이제 썰이 아니라 그냥 그 보고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왜 이렇게까지 반대가 이제 있냐면 사유지를 지나가는데 그 터널을 뚫는데 GTX 터널을 뚫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폭파하는 방식이랑 두 번째는 기계로 이제 굴을 뚫는 방식. 아주 큰 기계가 있어요. 진짜 커요. 그걸로 이제 터널을 뚫는 방식인데 제일 싼 방법은 폭파. 대신에 소음과 진동이 있겠죠. 또 안전성이 어떤 문제도 있죠. 근데 제일 비싼 방법은 요 기계. 비싼 대신에 천천히 가요. 대신에 소음과 진동 안정성의 어떤 확보가 좀 있죠.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 공사 계획을 할 때 웃으면 안 되는데, 사람이 사는 그 심도 밑에는 폭파 방식으로,
그리고 문화재 있죠. 문화재가 이제 있는 구간은 기계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열받으신 거죠, 주민분들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통해서 집안이 침하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집안이 침하되면은 이 청담동 위에 있는 이제 그 주택에 피해가 간다. 이제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경제성 분석, 이제 최초에 나온 그 GTX 예타 보고서의 경제성 분석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BC만 보시면 됩니다. BC. MPV 이거 오랜만에 보시죠. 이거 제가 실제 사례 분석 처음 편에 아마 MPV 구하는 거 알려드린 것 같은데. 예, 그렇죠? 현재 투자 현금 흐름에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로 이게 할인한 거예요. 일단 BC만 보시면 돼요. 타당성은. 자, BC는 1보다 커야죠. 근데 0.47이죠. 이거 탈락. 이거 BC 0.84 탈락. 여기 있다. 1.33. 그럼 이거 통과. 요거 0.3 탈락. 0.6 탈락. 그래서 A 노선만 단독 개통. 이게 경제성 타당성을 확보했다. 자, AHP도 봐야 된다 그랬죠. AHP. 여기 보면은 이거는 0.5보다 커야 된다. 0.5보다. 자, 이거 안 되네. 탈락. 이것도 이거 된다. 이거 된다. 동그라미. 자, 그리고 각각 0.3 탈락, 0.3 탈락. 그러니까 결론. 조사 초기 결론이 그래서 A 노선만 된 거예요. 통합요금제로. 통합요금제라는 표현은 이제 환승 가능하다 이거예요. 다른 뭐 지하철이나 버스랑. 자, 그러니까 이제 3년 후에 아예 이제 연장 또 해버리죠. 그게 또 300페이지 분량으로 나왔어요. 파주 운전까지 연장을 합니다. 그게 3년 후에 나온 예타에서 채택이 돼요. 이것도 빠르게 보시려면 BC 1.1 1보다 크죠. 통과. AHP 0.5보다 크죠. 통과. 그래서 타당성을 확보했다. 파주 운전까지 연장한다. 결정된 겁니다. 자, 파주 운전까지 연장이 되니까 그러면 GTX-C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채택 이후 1년 후에 GTX-C도 통과가 돼요. 400페이지 분량. GTX-C는 그래서 좀 개통이 늦어지죠. 25년. 네. 그리고 재분석 기준 시점이 2014년. 공통 분석 범위 기간은 이제 40년. 똑같아요. 이거는 B든 C든 A든 A 연장이든 A, B, C 최초 보고서든. 이것도 BC 한번 보시죠. BC 보시면 1보다 크죠. 통과. AHP 0.5보다 크죠. 통과. 타당성을 확보했으니 통과입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A 연장도 돼. C도 통과했어. B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B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B도 통과. 예, B도 통과됐습니다. 파주 연장 구간 나온 이후로 2년 후입니다. 예, 그래서 400페이지 분량. 요것도 BC가 두 개네. 왜냐면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가 있어요. 시나리오 1은 3기 신도시 미포함. 예. 시나리오 2는 3기 신도시 포함. 당연히 포함해서 1이에요. 딱 1. 여러분 보이시나요? BC가? BC가 1이라는 말은 쉽게 풀면은 진짜 쉽게 풀면은 경제성만 보면은 GTX B 노선은 40년은 돌려야 본전이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만 보면. AHP도 0.54, 0.04 보다 커서 통과. 그래서 타당성을 확보했다.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GTX 예타 보고서는 GTX B입니다. C가 아니라. 그래서 분석 기준 시점은 GTX B는 2016년, 개통 예상 시기가 2026년. 분석 범위는 똑같이 40년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노선 이제 도석 이런 거죠. A, B, C, D인데 왜 D 예타 보고서는 없어요? 요거는 국토부의 자체 발표지 예타 보고서를 용역을 줘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인지 수행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체크는 안 했어요. GTX-T는
예. 어쨌든 예타 보고서는 아직 없어요. 국토부 계획으로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조만간 기획재정부 통해서 이제 협의해가지고 또 용역 그 예타 용역 줘가지고 또 KDI에서 또 이제 용역해가지고 이제 조사해서 또 이제 예타 보고서를 발표하겠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노선이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런 히스토리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GTX의 핵심 기능은 보고서 보면은 막 엄청 많아요. 근데 핵심 기능은 분산이에요. 분산. 핵심 키워드 분산. 뭘 분산? 사람을.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나와요. 2020년, 26년, 31년, 36년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단별로 얼만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만큼 이 철도가 분담을 해줄 수 있냐 이런 것들도 막 체크를 해요. 그 보고서에서 분담률 그리고 편익 추정 통행 시간을 절감시키면서 오는 편익 그거를 숫자화한 거죠. 운행 비용을 절감하면서 얻는 편익 가장 큰 편익이 어떤 항목이죠? 딱 느낌 오시겠지만 세계 노선 동시 개통을 이제 하는 거니까 아마 요 통행 시간 절감 편익이 진짜 큰 거죠. 예. 그러니까 분산에 초점이 있어요. 수단의 분산, 이용객의 분산 이런 분산에 초점이 있고요. 자, 요 보고서는 좀 다른 보고서인데요. 국토연구원이 19년도에 요런 제목으로 수도권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이게 GTX입니다. 통행 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연구라는 보고서에 좀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이 볼만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GTX가 이제 개통이 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이 제목 그대로 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될까? 이거를 여러가지 모델과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통계를 낸 거예요. 자, 첫 번째 통계는 GTX 역까지 추가 거리에 따른 주택 보유 형태별 세주거지 이전 확률. 너무 길죠? 요거 쉽게 설명드릴게요. 요 그래프를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전세 세입자야 또는 전세를 구하고 있어. 근데 현 전세금보다 30% 싼 곳이 GTX 역에서 2.7km 이내에 있으면 GTX 역 근처는 비싸니까 2.7km 떨어져서 이사갈 확률이 50%라는 거죠. 이거 생각보다 높죠. 자, 월세는 더 커요. 내가 살고 있는 월세가 30% 싼 곳이 GTX 역에서 2.7km 이내에 있으면 그쪽으로 이사갈 확률이 65%라는 얘기예요. 이제 감이 오시죠? 자, 다른 또 통계도 있어요. 다른 측면에서 이거는 대중교통 시간에 따라서 얼만큼 또 이동하냐. 예를 들면 전세 세입자는 현 전세금보다 30% 싼 곳이 GTX역까지 대중교통 버스든 뭐 택시든 간에 7분 이내에 있다면 그쪽으로 이사갈 확률이 50%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높죠? 자, 월세 세입자는 현재 월세보다 30% 싼 것이 GTX역까지 대중교통으로 11분 이내에 있다면 이사갈 확률 50%. 자, 이 얘기 좀 더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자, GTX 역이 있어요. 심지어 GTX 역이 환승이 되는 GTX 역이야. 그러면 더 핫하겠죠.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서울역이 대표적이죠. 자, 서울역을 예로 들면 여기에 이제 여기 근처에 이제 건물이 하나 서요. GTX 호재를 탄 건물.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겠죠. 우린 비싸다는 걸 경험 법칙이나 여러 가지 지표로 알 수 있죠. 비싸죠. 예. 비싸다. 비싸. 자, 그러면 여기 살고 있던 가격들 올라가겠죠. 전세도 올라가겠죠. 월세도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게 만약에 30% 이상 올라가. 예?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도 2.7km 떨어진 곳으로 이사갈 확률이 50%가 넘는다고요. 반대로 내가 GTX 내가 여기 살지 않고 저기 다른 데 살다가 외곽에 살다가 GTX 근처로 이사 가고 싶은데 GTX 역은 너무 비싸. 근데 30% 더 싼 곳이 2.7km 이내에 있네.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갈 확률이 50%고 월세 세입자라면 여기로 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65%. 굉장히 재밌는 보고예요. 이건 재밌는 보고서예요.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홍보관이나 뭐 뉴스 보면은 GTX 세운다, 호재다, 비싸진다, 그러니 사라 이러잖아요. 근데 적당히 비싸면 몰라. 적당히 비싸면 몰라. 뭐 엄청 비싸진다. 30% 이상 넘긴다. 주변 가격보다. 그러면 오히려 빠져나갈 확률이 더 커진다는 거죠.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GTX역 근처에 수익형, 특히 이제 뭐 오피스텔 이런 거를 뭐 투자를 하신다, 세를 준다 하면은 30%, 요 30%를 잘 기억하세요. 예. 30%일 때 이제 대부분 50% 확률로 이제 움직인다라는 통계가 있으니까 적당히 올려야지, 가격도 적당히 올려야지. 그냥 멋 모르고 그냥 GTX 호재 있는 오피스텔 그냥 멋 모르고 그냥 투자했다가 공실 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2km 이내, 2.7km 이내 떨어진 곳에 좀 더 싸게 오피스텔이 있다면 그쪽으로 이사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공급 속도도 아파트보다 훨씬 빠르고, 그렇죠? 감가상각도 빠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런 통계를 고려해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 유효 수요들의 이동 행태가 변화된다. 그게 이 얘기예요. 이 통계 얘기예요. 이 통계는 예타 보고서에는 없어요. 예타 보고서는 사업성에만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 통계는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나오는 통계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예타 보고서 GTX B노선 이제 예타 보고서 기준으로 하루에 그 얼마나 이용할까, 대략 숫자가 얼마나 될까, 이거를 좀 한번 가늠해 보셔도 좋아요. 예타 보고서마다 있는데 저는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B노선만 볼게요. 제일 총 승차로 치면은 역시 서울역이 많은데 송도 인천 신청이 상당해요. 그렇죠? 그리고 순승차, 순하차만 보면은 거의 송도랑 인천 신청역이 좀 상당히 비율이 높다. 송도가 높네. 송도가. 예. 비율이 높다. 인천 신청은 환승이 높네요. 예, 환승이 높다. 이런 거를 좀 고려하셔서 뭐 결정에 어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막연히 호재인데 다른 GTX 역이랑 좀 비교도 해보고 이러시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신도림역 그 GTX 이제 생기니까 이제 거기다 투자를 하는데 막상 보면은 하차 순승차가 적어요. 환승 인원이 많지. 예, 이게 2030년을 예측한 거예요. GTX B노선 예상 인원.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한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예. 물론 생각을 해봤다면 뭐 그 전제로 하지만, 자, 그러면은 이 숫자를 이제 2호선의 다른 역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지하철 운임만으로 2020년 기준인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2020년 기준으로 지하철 운임, 지하철 요금만으로 적자가 안 나는 노선은 2호선이 유일하다. 예. 회전율도 좋고 사람도 많이 이용하고. 예. 그럼 나머지 적자 나는 노선은 다 이제 재정 지원 받는 거죠. 자,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2호선 가져온 거예요. 운영 비용으로만 적자가 안 나는 노선. 2호선의 이제 대표적인 역 강남역 비교하면 20만 명이에요. 뭐 하차, 환승 다 포함해서. 여기서 제일 많은 거 비교해도 한 절반, 뭐 다른 곳은 막 3분의 1, 5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이 GTX B뿐만 아니라 다른 역들 하루 평균 예측 순승차, 순하차 이용객을 이 보고서에 따라서 합쳐서 생각을 해봐도 강남역에
많아야 제일 많은 곳이 2분의 1 정도 될까 말까. 대부분 5분의 1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GTX역이 생기면 이 역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까 쉽게 알고 싶으면 저기 강남역을 가세요. 강남역의 그 사람들 수의 4분의 1, 5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미래의 GTX 노선 1일 이용객 수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좀 확 와닿으니까. 예. 자, 그래서 저의 최종 결론은 GTX 뚫린다고 인생 만사가 다 뚫리는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GTX를 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뭐 부동산 호재다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한다면은 역별 승하차 인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배우 수요지, 예. 어느 역에 직장이 있을까요? 직장이 많을까요? 어느 역에 거주 인원이 많을까요? 이런 걸 이제 체크도 하셔야 되고 기타 교통 노선 간의 관계도 고려하셔야죠. 아까 국토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대중교통으로 11분 이내 거리에 있다면 월세 세입자는 30% 싼 곳으로 이동한다고요. 50% 확률로. 그러니까 기타 교통 노선 간의 관계도 고려하셔야 돼요. GTX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예타 보고서도 보시고 하셔가지고 좀 좋은 어떤 투자 결정이나 어떤 계약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좀 힘에 부치긴 하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